자, 우리가 지금 이제 도시공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절차를 보실 텐데 요걸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요것을 잘 하셔야 돼. 우리는 사업을 할 때는 항상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사업 결정을 해야 돼. 1단계는 사업 결정을 해야 돼. 우리 개인 사업도 사업 결정하지요. 개인 사업은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지. 개인 사업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공익 사업은 우리 도시공 계획 사업은 누가 결정해? 도시공 계획 사업은 누가 결정해? 이제 지우면 이제 지우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6개 있었죠. 그 3번을 보고 있는 거야. 기반 시설. 이걸 결정하면 도시공 계획 시설이 되고 그걸 설치하는 게 도시공 계획 시설 사업이거든. 그럼 도시공 계획 시설 사업은 누가 결정해? 결정권자가 결정한다고.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응? 관리 계획 결정권자 결정하는 거 맞지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결정권자 누구야? 장관 결정권 있죠? 누가 있어? 시도도 결정권 있죠? 또 누가 있어? 응? 지구단위계획 말고는 시장 운수 나오면 안 되잖아. 얘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 항상 기본을 잊고 들어가면 안 돼. 한장 달려가다 보면 마라톤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사업 결정한다. 누가 결정한다고?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로 결정한다고? 관리 계획으로. 그게 계획 사업이라니까. 응? 결정권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6개는 누가 하면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하면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대답하시면 돼. 일단 사업이 결정이 되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사업을 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행자라 불렀죠. 2단계는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할 때 이 공익사업을 마구제비로 하면은 안 되겠죠. 자, 사업 결정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죠. 결정권자가. 대구 같으면 누가 결정했어? 대구시장이 결정했지. 대구시에서 결정한 사업이에요. 응? 도로 상하수도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결정한 거야. 공원을 만들기로. 근데 사업은 대구에서 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 안 할 수도 있다고. 누군가가 공사를 도급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 공사를 따서. 그럼 그자가 사업을 할 때 대구시장 지가 하든 누군가가 도급을 받아서 하든 마구제비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딱 계획을 짜는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가지고 공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아시겠죠?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해야 하네요. 필요하죠. 돈도 없이 사업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고, 아시겠죠? 기간 언제까지 해서 언제까지 이게 필요하니까 하는 이런 계획을 짜는 거야. 시행자가 3번 얘기했습니다. 계획을 짜는 거야. 이 계획을 우리는 실시 계획이라고 그래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만든다니까. 이대로 공사를 하겠다고. 이해갑니까? 실시 계획 누가 만들어? 그렇지, 시행자가 만들어. 1년 내내 요 대답을 못해. 또 실시 누가 만드냐면 시행자가 만드는 거야. 대구시에서 사업을 결정해 놓으면 사업을 할 자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만들어. 그럼 이 계획은 지 맘대로 만들어? 대구시장한테 가서 검사 받아야 돼? 요대로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요대로 하면 되겠어요? 이걸 인가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은 누가 어떻게 해요? 물으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가는 뭐고 허가는 뭔데요?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말하기도 싫어. 예전에는 그런 것도 물어봤다니까. 인가가 뭔지 허가가 뭔지 특허가 뭔지 하면서. 예?
그때는 미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미쳐가지고. 지금은 안 미쳤어. 그런 거는. 안 물어봐잉.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 인가란 말을 쓰기도 하고 허가란 말을 쓰기도 해. 그러면서 학문상으로는 강학상으로는 의미가 달라. 허가하고 인가가. 특허가 의미상으로 달라. 근데 우리는 막 섞어서 써. 섞어서 써. 근데 우리는 그냥 실시계 인가 이렇게 기억하면 돼. 시행자가 뭘 받아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된 말이에요. 그럼 인가 났죠? 인가 났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실시계획대로 공사하란 말이죠. 그러면 3단계는 여기 2단계예요. 3단계는 요 실시계획대로 공사하는 게 3단계야. 실시계획대로 공사하는 게 3단계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익사업이에요? 개인사업이야?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익사업 하는 방법이 수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환제하는 방법이 있고 환권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공부하실 내용인데 수용은 뭔지 아시죠? 앞에 사실은 전부 무슨 말이 사실상 생략된 거예요. 강제적으로 아니면 공용이란 말이 생략된 거야. 공용이 뭐예요? 공익을 위해서 공익사업이란 뜻이야. 공익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내 땅을 뭐해가? 수용해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내 땅을 뭐해? 사용해. 그럼 이 두 개는 당연히 정당과 뭐가 따라붙어야 돼?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수용을 하거나 사용을 할 때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환지라는 건 뭐냐? 환자가요. 우리가 교환한다 그러죠. 교환. 뭐를 교환해요? 토지를 바꿔주는 거야. 종전에 우리가 신도시 개발 사업 하지요. 그럼 종전에 막 지분이 삐뚤삐뚤하게 있는 걸 반듯하게 택지를 조성하잖아. 그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반듯하게 조성된 택지로 다시 돌려주는 거. 이걸 환지 방식이라고 하고, 수용 방식은 아예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부 사들여. 시행자가 사들여 가지고 공사해서 분양하는 거야. 이게 수용 방식이야. 수용과 환지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게 달라. 나중에 신도시 개발할 때는 두 개 다 해. 수용 사용도 하고 환지도 하고 다 해. 어떤 신도시 개발은 아예 보상금 주고 전부 수용해서 내보내버리고 공사해서 팔아먹는 분양하는 방식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보상 안 하고 택지를 조성해서 돌려주는 방식이 있어요. 수용 사용과 환지는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은 뭐가 제일 문제일까? 시행자가 보상금을 주고 사들여야지. 돈이 많이 들잖아. 돈이. 근데 환지는 뭐가 문제일까? 돈은 안 들겠지. 다시 토지로 돌려주면 되니까. 요거는 머리가 아파요. 요거는. 땅 돌려준다 생각해 보세요. 서로 좋은 땅 받으려고 할 거 아니야. 왜 나는 이 땅을 줘?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줘? 왜 나는 이렇게 땅을 많이 줘? 막 이렇게 싸운다니까. 그게 환지예요. 그래서 수용과 환지, 사용은 늘 따라붙어. 수용이 되면 당연히 뭐도 돼? 사용도 되는 거야. 수용이 되면 항상 뭐도 돼? 사용도 돼. 내 땅을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용은 안 하지만 내 땅을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수용은 안 되는데 사용만 되는 경우도 있어. 딱 한 번 나와. 나중에 보면은 타인 토지 출입이라는 게 있어요. 공익사업 하려고 하다 보면 남의 땅에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남의 땅에 출입할 수 있고 그 땅을 사업을 위해 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시설 부지는 아니야. 시설 부지 같으면 수용과 사용이 다 되는데 시설 부지는 문기 땅은 아니거든. 근데 인접지 있잖아. 그 인접지는 자료를 쌓아둘 수도 있고 차량 통행로로 사용할 수도 있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뭐 할 수도 있어. 사용할 수 있지. 그래서 시설 부지가 아닌 땅은 수용은 안 되지만 사용은 돼. 뭔 말인지 아시죠? 시설 부지는 수용도 되고 사용도 되고 다 되는 거야. 뭐 이해하시죠? 그거 이해하면 돼. 그런 게 있어. 어쨌든 수용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뒤에 무슨 말이 따라 나와? 사용.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수용 또는 사용 늘 이렇게 나와요. 한 방식처럼 이렇게 나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다. 아시겠죠? 환지는 그럼 토지 돌려주는 거 아시겠네? 그럼 환권은 뭐냐? 이 권은 권리권자예요.
권리권자예요. 권리를 변환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권리의 변환. 권리가 어떻게 변환돼요? 우리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요. 재건축을 하면 철거해버리겠죠. 철거해버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었는데 소유권이 있다 없다? 아파트 없는데 소유권이 어디 있어? 아파트가 없는데 이걸 우리는 입주권 아시겠죠? 분양권으로 바뀌잖아. 입주권으로. 그것이 다시 아파트를 지으면 새로 지은 아파트로 요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시켜 주는 거야. 전에는 권리가 이렇게 갔다가 입주권 갔다가 이렇게 소유권으로 바뀐 데서 환권 이렇게 표현하는데 권리의 변환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정비, 재개발, 재건축하는 법을 공부하면 소유권을 이전시켜 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새로운 아파트로 소유권을 뭐한다? 이전시켜 준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설 설치는 도로 상하수도 만드는 거거든. 공원 만드는 거거든. 학교 만드는 거거든. 지하철 만드는 거거든. 이런 것들은 수용 사용 방식밖에 없어요.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3단계는 우리가 공익사업 중에서 무슨 방식을 공부한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은 단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사들여야 되고 보상금을 줘야 되니까. 장점은 뭘까요? 말이 없어요. 왜? 돈 줘서 다 쫓아냈잖아 지금. 보상금 줘서 다 내보내버렸으니까 그냥 사업만 잘하면 되는 거야. 사업을 잘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요 내용대로 해야지. 요렇게 한다고 인가 받았잖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니까 이 실시계획대로 실시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공사했죠? 인가 받았잖아.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받은 대로 공사했는가 안 했는가 검사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 중간검사를 받아. 그 중간검사는 누구한테 받아? 인가한 놈한테 받겠지. 아까 개발행위 허가 받고 하면은 허가한 자한테 받았잖아. 그럼 여기는 누구한테 받아? 인가한 자한테 받겠지. 그게 3단계야. 자, 3단계 수용사용 방식은 다른 게 없고요. 공사만 잘하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를 잘 한다는 것은요, 요 실시계획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실시계획대로 됐나 안 됐나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우리는 중간검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간검사는 뭐 내용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한다? 실시계획대로 됐나 안 됐나 이거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에 합격을 했죠? 그러면 증명서 내주고 공사 끝났어 하고 공고를 해버립니다.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개인사업 같으면 공사 끝났다고 공고한다 안 한다? 내가 내 집을 지었어. 집 다 지었다. 공고해 안 해? 하지. 집들이 하러 오라고. 언제 집들이 하면 그 집들이 그게 공사 완료 공고야. 그런데 공익사업은 반드시 공사 끝났다고 공고고시를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이걸 우리는 실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준공이 났다. 응? 그러니까 높은 양반들 와가지고 마표가 뭐 도로 개통하고 이러면 쭉 서가지고 막 가시게 들고 자르고 이렇게 하죠. 응? 그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외우려 가시기를 몰라. 자,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외울 필요는 없어. 자, 일단은 시행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자, 인가 실시계획대로 공사했는지 안 했는지 중간검사를 한다. 그럼 중간검사는 인가한 자가 하겠지. 요 정도만 기억을 하자 이 말이지. 요 정도만 기억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이해를 해봅시다. 실시계획을 만들었어. 이대로 공사하면 되겠냐고 하고 인가를 받아야지. 누구한테 인가 받을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사업 결정을 대구시에서 했지. 사업 결정을 대구시에서 사업을 결정했는데 요 시행자가 요렇게 공사 계획을 짜가지고 어디로 들고 갔을까?
인가 받으려고 어디로 들고 들어갔을까 이거? 대구시로 들어갔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을 결정한 결정권자가 이 실시계획의 인가권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정권자가 인가권자면 결국은 중간검사도 결정권자가 중간검사를 하는 거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실시계획 인가권자를 외운다든지 중간검사권자를 외운다든지 이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해를 해야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사업을 관할하는 관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관할하는 관청이라는 얘기는 사업을 관할한다는 뜻은 이 시행자가 뭔가 일이 있어서 관청을 찾아가면 무조건 얘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관할 관청도 아닌데 가서 찾아가면 안 돼. 응? 관할 관청 아닌데 찾아가면 안 돼. 그런 얘기지. 그럼 관할 관청 하나 기억해버리면 되겠네. 도저히 안 되겠으면 외워버리면 돼. 계획사업이 몇 개니까? 계획사업이 몇 개니까? 3개니까. 관할 관청도 몇 개요? 3개지. 그 3개 외워버리면 개발법, 정비법까지 행정청이 확 정리가 돼. 그런데 그걸 1년 내내 또 안 돼요. 1년 내내. 진짜인지 아닌지 나중에 보세요. 이 시설사업의 관할 관청 누구예요? 그러면 결정권자라는 대답이 9월, 10월까지 안 나와. 그러면서 공법이 어렵대. 행정청 때문에 미치겠대. 조금만 해주면 돼. 조금만 해주면은 행정청이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아요. 보세요. 자, 1단계 한번 봅시다. 그러면 1단계는 무슨 절차로 결정한다고? 마스크 써도 다 보인다니까.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 시커먼 걸 써도 다 보여. 예전에 저는 코로나 오기 전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KF94를. 왜? 제가 목이 좀 안 좋아. 근데 목이 안 좋은 이유가 원인이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몰라. 온 병을 대한민국 병원을 다 뒤지고 다녔겠지. 뭐 몰라.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그래서 결론은 신경성 요렇게 이제 그래서 신경과 약도 먹어봤어. 안 들어. 잠만 오고. 그래서 안 먹었어. 그러다가 하도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아프고 그래요. 야간만도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해서 전에 갔던 신경과 병원을 찾았어. 간판이 안 보여. 바로 의학원 옆에 있는데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안 보여. 그날따라. 그래서 2개를 지나쳤어 병원을.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보고. 그 병원으로 가라고 나를 인도를 한 거야. 2개가 안 보여서 간판이 바로 옆에 2개나 있는데 갔는데 잠은 엄청 와요. 근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좀 이제 기대를 좀 하는데 예. 제가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머리도 MRI를 몇 번을 찍었는지 몰라요. 혹시나 검사 뭐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신경과로 가는 신경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아요. 이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뭐 대구 분이 그랬다 하더라고.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이 중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작년 올해인가요? 코로나가 시작된 게 올해 정은 엄청 오래된 것 같다. 올해인데 대구 산다는 이유로 강의를 못 오게 한 거야. 대구 사람은 그때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 대구 사람은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머리가 나빠요. 탈모. 그래 신경성견에 그게 누적이 되고 하다 보면요, 그 원인 모를 병이 생기는 거예요. 원인 모를 병. 이 탈모 근데 이 녹화를 하면 여기만 보인대. 그 녹화를 하면서 이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참 녹화하는 사람의 마음이 참 심정이 애매하. 뭔 소리 하다 그랬어? 마스크 써도 다 보여. 이제 얼굴이 조금 구분이 간다 이제. 자 보세요. 뭘로 결정한다고? 또 대답 못한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뭘로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들이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다 관리계획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는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면은 기반시설이 아니고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도시, 군, 계획, 시설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이름. 그럼 시설이 결정된 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자, 관리계획 절차가 뭐예요? 관리계획 절차가 입안을 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대외적으로 뭐를 해줘? 고시를 하는 이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럼 뭐가 만들어져? 도시군 계획시설부지가 만들어진다. 이게 1단계야. 1단계. 됐어? 그러면 요 관리계획 절차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는 거죠. 입안 결정고시 앞에서 공부 이번 진도는 안 했지만 앞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시설 사업에서는 1단계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 무슨 절차니까? 관리계획 절차니까. 아시겠죠? 관리계획 절차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나는 이해하고 가자. 이 관리계획에서 입안권자도 있고 결정권자가 있는데 관할관청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관할관청이 누구예요? 관할관청이 누구야?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했어? 계획사업이 몇 개인데? 3개인데 관할관청 3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10월달 9월 10월달까지 대답 못한다고 그랬죠. 설마 하면서 생각했는데 저기 가서 물어보니까 벌써 기억 못하잖아. 여기서 얘기했잖아. 대구시장이 관할관청이라고 얘기했잖아. 대구시로 들고 들어간다고.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대구시로 들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아시겠죠? 그러면 대구시장은 뭐 한자라는 얘기야? 이 사업을 결정한 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설사업의 관할관청은 누구다? 결정권자. 이 시설사업의 관할관청은 결정권자다. 됐어요? 그래서 결정권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그래야 읽어내지. 나중에 책을 읽으면 전부 결정권자는 이렇게 안 나와.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나오지. 국장, 그럼 누구한테 인가받아? 오늘 요거 연습하는 거야. 이 결정권자가 이 사업을 뭐 하는 자다? 관할하는 관청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들고 가서 인가를 받아? 관할관청한테 받아야지. 그 관할관청이 누구라고? 결정권자라고. 어? 자, 시설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라고? 결정권자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 한 번만 따라해봐봐. 시설사업은 관할관청이 결정권자다. 1년 동안에 기억하세요. 1년 동안에 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실시계획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아? 결정권자. 결정권자한테 인가받았으니까 나중에 검사 누구한테 받아? 결정권자. 그러면 결정권자 말하면 행정청은 정리가 되겠네. 응. 중간검사권자, 인가권자, 결정권자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관할관청 하나 기억하는 게 첫 번째 일이다. 1단계에서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셔도 좋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업은 개발사업, 정비사업까지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고, 아시겠죠? 요 시설은 요 사업을 결정한 결정권자가 관할관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1단계는 공부하면 돼. 그럼 우리 시험은 뭐 물어봐? 요거 물어보지, 요거. 2단계. 왜? 3단계는 또 우리 시험에 물어보지도 않아. 왜? 이거는 절차라는 게 없어. 공사 끝나면 바로 중공사 받는 거야. 절차라는 게 없기 때문에 3단계도 우리 시험 범위가 거의 안 다루죠. 거의 안 다루죠. 근데 요거 뒤에 가서 후반부에 가서 혹시나 한마디만 제가 딱 할 거예요. 우리 요거만 알면 돼. 나중에 환지 방식이나 환권 방식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절차를 우리 시험에 물어봐요. 근데 수용 방식 요 3단계는 안 물어보니까 우리 요거만 잘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도대체 누가 사업을 하느냐, 요걸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건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도로를 만듭시다 하고 관리계획으로 뭐를 했어? 입안을 했어. 그리고 결정고시를 했지요. 자, 대구시는 입안권자도 대구시장이고 결정권자도 대구시장이지요. 그래서 적정한 예가 되지를 않네. 그럼 청도 경산시로 가볼까? 경산시. 경산시에서는 입안권자가 누구예요? 경산시장이지. 경산시장이 입안을 한 거야.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입안을 했어. 그럼 최종 결정은 누가 했어요? 도지사가 했지. 경산시장은 기초시장은 결정권이 없거든. 기초시장 군수는. 대도시는 결정권이 있죠. 대도시는 결정권이 있고. 자, 그러면 이 도로를 누가 뚫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입안권자가 도로를 뚫어야 될까? 결정한 도지사가 해야 될까? 자, 지금 경산시 안에 도로가 필요한 거야. 도로가. 그래서 입안을 했어. 경산시장이 여기서 도로 만들자고. 그럼 도지사가 최종 결정했어. 사업 누가 해? 찍으세요. 찍어. 입안권자예요, 결정권자예요? 그렇지. 경산시에 도로 누가 뚫어야 돼? 아, 경산시에서 시장이 해야지. 누가 할 거야, 경산시장이. 그럼 도에서 다 해주면 경산시장은 뭐 하고 있는 집 앉아 노나? 경산시장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도에서는 뭐 해? 뭐 하긴 돈 좀 또 보조 좀 해주고, 돌이 필요하면, 뭐 필요하면 돈 융자도 좀 해주고, 이거 도와줘야지. 경산시장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도로가 경산시만의 도로가 아니고 어떤 아까 광역시설에 있던 이런 의미를 갖는다면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 이 도로가 국가적인 사업이라면 장관이 하는 국가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있지만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원칙은 시장이 하는 거야.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다면 누구도 할 수 있어? 도의사도 할 수 있어.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누구도 할 수 있어? 국장도 할 수 있어. 다 나오네 다. 근데 누가 원칙이야? 얘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국가계획이나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요거는 예외죠. 얘네들이 사업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누구냐면 원칙적인 입안권자야. 원칙적인 입안권자, 예외적 입안권자. 입안권자가 누구의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예외 누구? 국도. 국도 기억나시죠? 제가 혹시 이런 말씀 드렸죠? 요 6개는 전부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입안권자가 하는 건 1년 동안에 3개 기억해 주세요라고 할 거다라고 했지요. 3개. 그 3개 중에 1개가 얘야. 입안권자. 입안권자 원칙이 누구야? 입안권자 원칙 누구? 특광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누구? 국도. 그래서요, 제가 다른 거 기본계 광역도시 다 버리고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알고 가야 된다고.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알아야 책이 읽어져. 우리 국회법 책이. 지금 뭐 입문서라서 법 조문을 쭉 안 적어놔서 그렇지. 나중에 책을 읽으면 전부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아시겠죠? 이거는 원칙은 얘가 하고요. 예외적으로 얘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입안권자, 결정권자 모르면 우리 국회법 읽어지지가 않아. 우리 아까 관리계획 결정 6개 있잖아. 읽어지지가 않아. 꼭 알아야 돼. 자, 입안권자가 하는 거 몇 개 공부할 거라고? 3개 중에 오늘 1개 들었네. 시설이 결정되면 시설을 설치하는 시행자는 시설을 설치하자고 입안한 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입안한 자가 한다.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원칙은 누구다? 입안권자니까 원칙은 누구라고 해야 돼? 특광시장 군수. 관리계획이 입안권자 원칙이 누구예요? 특광시장 군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셨잖아요. 자,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이 나오면은 숨도 쉬지 말고 뭐라고 대답하자? 특광시군이라고 대답하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누구다? 당연히 특광시장 군수다. 그런데 입안권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누구더라? 그럼 우리는 얘들을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라고 기억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100% 입안권자와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방권자라고 기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시설사업 시행자가 시험 칠 때까지 기억이 안 나. 시설사업 시행자는 이방권자가 하는 거 3개 중에 한 개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설사업 시행자 누구야? 이반권자. 아시겠죠? 시설사업 시행자 누구예요? 이반권자. 이반권자는 원칙이 누군데? 특광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누구? 국도. 그러면 시설사업 시행과 원칙은 누가 하는 거야? 특광시장 군수가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야. 응? 아까 우리가 매수 청구할 때 뭐라고 그랬어? 매수는 시행자 보고 사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얘 보고 사라고 하는 거야. 특광시장 군수가 매수 의무자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얘가 시행자거든. 따로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그자한테 사 그러면 되는데 안 정해지면 얘한테 사라고 한다니까. 왜 특광시장 군수한테 매수 청구를 해? 아, 얘가 시행자야. 원칙의 시행자. 특광시장 군수. 자, 예외적으로 예외라는 건 사유가 있겠지요. 국도도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경산에서도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시설이라면 도의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설이라면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광시장 군수가 한다니까. 아시겠죠? 우리는 다음 주에 제가 물으면 이 대답이 나와야 돼. 시설사업 시행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반권자라고 대답하세요. 일단 제가 원하는 대답이 그겁니다. 시설사업 시행자는 누구야? 이반권자야. 이반권자. 이반권자. 요 이반권자고 요 이반권자는 전부 행정청이에요. 우리 행정청이 누군지 아시죠?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 지자체는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었잖아. 그걸 행정청이라고 그래. 공사는 행정청이다 아니다?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청? 아니지요. 행정청 아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행정청이 아니다. 국장이 되면은 행정청이 된다. 뭔 소리인지 알죠? 이제 국장 이름 바뀌잖아. 전에 무슨 미였는데 무슨 쌀미자인가? 우리는 미국어를 할 때 아론달 미자를 쓰죠. 일본은 쌀미자를 쓴다. 이제는 이건 누구로 바뀌어? 변시로 바뀌어. 변시. 변시하면은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변시하면 누가 생각나? 변사또가 생각나잖아. 변사또가. 변사또가. 변시하면 변사또밖에 생각이 안 나.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설사업 시행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반권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그러니까 원칙이 누구예요?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어? 국도. 그리고 이반권자는 전부 누구다? 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반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가 뭐다?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게 행정청만 합니까? 민간건설업자도 합니까? 한다니까. 민간건설업자 잘해. 근데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은 본래 입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인 시행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공사를 도급받아서 하는 거야. 공사를 딴다. 이걸 우리는 얘들로부터 시행자로 뭘 받는다? 지정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 자, 시설사업 시행자는 누구다? 이반권자. 이반권자는 전부 누구야? 행정청. 그럼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지정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지정을 받아서 지정을 누구한테 받아? 얘들한테 받지. 원래 얘들이 하는 거거든. 얘들이 할 일을 얘들이 지정받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행정청이죠. 얘는 행정청이 아니죠. 그러나 행정청이 아니지만 얘네들한테 지정을 받아서 할 때는 얘네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들이 하는 짓은 행정청이 얘네들이 한 짓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행정청으로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하면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행정처분이 뭐라고 그래서 첫날 행정청이 하는 처분으로서
우리한테 대해서 구속력이 있는 걸 행정처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아니지. 아니지. 그러나 얘들한테 뭘 받았어? 지정. 그래서 얘들이 하는 행위도 행정처분으로 봐요. 나중에 행정심판도 제기하고 한다니까.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이제 요거까지만 오늘 기억하면 되는데 요게 기억이 그렇게 안 돼. 자, 다시 1단계에서는 뭐 기억했어? 관할관청은 누구다? 결정권자다. 2단계에서는 뭐 기억했어요? 시행자는 입안권자다. 입안권자는 전부 누군데? 행정청인데 행정청이 아닌 자도 이 행정청한테 뭘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 지금 이렇게 넣었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행정청만 할 수 있고 비행정청은 시행자가 되지 못한다고 X. X. 비행정청은 뭘 받아야 돼? 지정.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얘하고 비슷한 놈이 또 뭐가 있다고? 도시개발법. 신도시 개발하죠. 거기도 똑같아. 1단계 사업 결정에 2단계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었으니 똑같다니까. 그런데 시행자가 좀 다르죠. 그러면 그 도시 개발 사업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이 얘기를. 자, 우리 시설 사업은 시행자가 누구였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뭐라 대답해야 돼 그러면? 입안권자. 입안권자는 전부 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자는 뭘 받고? 지정받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자, 시설 사업을 할 때 시행자 중에 지정을 받아야 되는 자는 누굽니까? 하면은 비행정청만 지정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다음 주에 내기를 한번 해보자고. 다음 주에 개발 사업 하면서 제가 이걸 물어본다고. 그건 우리가 이제 기초과정은요, 이거 공부하고 다음 주에 제가 이거 물어보거든. 아니면 다음 주에 와서 이 얘기 한 번 더 하고 물어본다고. 그럼 바로 대답이 나와. 아, 비행정청만 지정받아요. 이게 기억이 나려면 입안권자, 행정청 이 말이 기억나야 비행정청은 지정받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시개발법을 해버리면 절대로 이 대답이 안 나와요. 도시개발법을 하면은 이 대답이 안 나와. 이 대답이 만약에 1, 3, 4월 과정 안에만 나와주면은 그냥 성공하는 거야. 이 사업은, 이 내용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그 대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 대답이. 도시개발법을 하면. 도시개발법은 제가 다른 얘기를 하거든. 신도시 개발할 때는 원칙적인 시행자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걔들은 무조건 지정받아서 하는 거예요. 대구시의 어느 지역을 신도시를 개발을 해요. 거기는 정해진 시행자가 없어요. 여기는 정해진 시행자 있어 없어? 있어.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얘가 하는 게 원칙이잖아. 신도시 개발할 때는 그런 게 없는 거야. 만약에 저 동네를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누군가가 계획을 딱 짜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합시다 라고 누가 제안하죠. 그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해 주는 거야. 내가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면.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할 때는 무조건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차이점이야. 그런데 여기는 행정청은 지정받는 게 아니고 비행정청만 지정받다는. 이해가 가지요?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틀림없이. 그거는 나중에 개발법 하면서 이거 물어보면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이렇게 막 그런 표정이 지은다니까. 그래서 기초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시행자 됐어. 자, 시행자는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입안권자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 실시계획을 공부하시겠죠? 자, 요 실시계획은요, 많은 내용을 공부하지는 않고 동그라미 3개만 딱 이렇게 정리하고 갈 겁니다. 앞으로 제가 실시계획 밑에는 동그라미 몇 개 들어가요? 그러면 3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뭘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대답하실 수 있을까? 누구한테 인가 받아? 벌써 이제 의견이 분분해진다. 다음 주에 물어보면 어떻게 될지 이제 상상이 가지요.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
그렇지. 관할관청한테 받는 거야. 관할관청한테. 관할관청이 누구야? 결정권자잖아. 그러니까 인가도 누구한테 받아? 결정권자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관청을 꼭 알아야 돼. 계획사업 세계는 관할관청을 꼭 알아야 된다. 그 관할관청이 결정권자니까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 원칙은 결정권자 원칙이 누구예요? 결정권자 원칙이 누구예요? 원칙. 예외적 누구도 결정권 있어? 도지사는 원칙이잖아. 일반권자, 결정권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설명을 들으면 그래 맞아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게 쉽게 입에서 잘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 얘들이 결정권자잖아. 얘들한테 인가 받는 거야. 얘들한테 받는 거야. 그럼 얘들이 누구예요? 결정권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결정권자가 우리가 본래 입안권자 얘들이 다 결정권 있는 자들이잖아. 결정권자 지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지. 얘들 중에는 결정권 있는 자도 있잖아. 자기가 입안하고 결정해서 사업하는 자 있지?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인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대구시에서 결정했어. 대구시에서 사업을 해. 대구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한테 가서 인가 받아 안 받아? 말이 지가 지한테 어떻게 인가를 받아? 지가 지한테 책상 앞에 탁 갖다 놓고 인가 신청합니다. 탁 앉아가지고 인가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받는 건 없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결정권자 지가 곧 시행자인 경우는 결정권이 있는 자가 이번 결정해서 다 시행을 하잖아. 시행을 할 때는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안 한다? 작성을 해야지.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계획 없으면 개판 난다니까. 계획 집어넣고 해도 그 계획대로 안 되는데 계획 없이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 결정권자에 해당하는 자 이런 자들은 실시계획을 작성만 하면 돼. 인가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인가를 안 받는다는 거지 계획을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인가권자, 결정권자가 직접 얘들이 사업을 할 때는 실시계획을 뭐는 하는데 작성은 하는데 인가는 안 받아. 이렇게 가야지. 작성은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 공법에 계획이 나오면은 전부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 주민. 그럼 이런 실시계획 짤 때도 주민 의견 들어야 됩니다. 응? 대구시에 이런 지하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공원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주민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주민 의견 듣는 방법은 공청회가 있고 열람이 있었지요. 열람 공람이 있었잖아. 자, 공청회는요.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의 공청회는 총 5번이 나와요. 5번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다뤄지는 건 3개밖에 없어. 그럼 앞으로 우리는 공청회 3개 공부할 거야. 그럼 주민 의견하면 공청회가 있고 열람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 말 없으면은 그냥 열람 공람이야. 국회법에서는 열람이라 그러고 다른 법에서는 개발법 정비법 공람이라 그래. 뭐 의미는 같아. 그럼 제가 주민 의견하면 전부 뭐 열람 공람이요. 공청회는 3군데만 공부하실 거야. 그럼 실시계획에는 공청회라는 게 없어. 왜? 이거는 사업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방법으로 의견을 듣는다? 주민 의견을 듣는데 무슨 방법으로 들어? 열람시킵니다. 열람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얘네들이 지금 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인가할 때 그냥 인가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뭘 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인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의견 들어서 인가한다. 그 의견 듣는 방법이 뭐다? 열람. 자, 열람 기간하면 공식 며칠 이상? 열람한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이렇게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면 인가권자인 결정권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을 시켜서 의견을 듣죠. 들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인가를 하는 거예요. 인가했죠. 인가했다고 끝나면 안 돼. 인가 내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
고시를 해줘야 돼. 고시를 해줘야 돼.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개인사업 같으면은 내가 건축허가 받았다고 개발행위허가 받았다고 일반인들에게 고시 공고할까 안 할까? 어? 내가 지금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받았잖아. 그럼 간부나 공부에다가 고시해요 안 해요? 뭐 한다고 해? 내 집 짓는 걸 뭐 한다고 자는 사람한테 자꾸 알려 부담스럽게. 자꾸 집들이 한다고 알리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집들이 하고 말지. 응? 그래서 이는 공익사업이니까 하는 거야. 공익사업이니까 인가를 했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뭐 한다? 고시를. 우리 개발행위 허가할 때 허가했다고 우리한테 공고하고 이런 거 없었잖아. 근데 실시계획은 인가하면 뭐 해줘야 돼? 고시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은 인가하면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실시계획 있다 고시 떨어졌죠? 인가했다고 고시했잖아.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실시계획대로 공사 밀고 들어갈 겁니다. 이런 뜻이라니까. 이 계획대로 밀고 들어갈 거예요.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요 실시계획을 고시했을 때 그 효과가 뭐냐면요. 이 사업의 시설사업은 효과가 이때부터 수용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수용하거나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이 결정 고시됐죠. 대구시에서 결정 고시했잖아. 그러면 대구시에서 도로 부지라고 결정 고시했다고 수용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떨어지면 인가권자 대구시에서 고시를 내 공부에다가. 아시겠죠? 이 실시계획 인가했다고 고시를 한다고. 그러면 고시가 되는 순간부터 이 사업은 그냥 공익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익사업이 되어가지고 수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때부터 뭐를 할 수 있어? 수용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물어봐.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OX, X.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었다는 건 시설 부지 만든 거잖아. 이때부터 수용 들어오면은 아까 10년 동안 사업 안 해가지고 매수 청구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시설 부지 만들어 놓고도 사업을 안 하잖아 지금. 그래 사업을 하는 건 실시계획 인가가 내야 사업하는 거야.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수용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뭐 그건 쭉 적어놨을 텐데 도시군 그 위에 그림 한번 봐요. 무슨 말인가 한번 보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했죠? 시설 부지를 만든 거야.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직 얘기 안 했고. 그러면 시행자가 뭘 만들어요? 실시계획을 만들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실시계획 작성해서 뭘 받아? 인가를 받죠. 인가를 하려면 주민에게 의견을 들어야죠.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인가를 했으면 고시하죠. 고시하면은 얘는 그때부터 수용이 들어가고 착수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사가 끝났죠. 완료가 되면 무슨 계획대로 돼야 돼?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뭘 받아? 준공검사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 보니까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겠다.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1단계 관리계획으로 시설부지를 결정하고 2단계는 뭐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드는 게 2단계입니다. 2단계야. 자, 시행자는 누구요? 입안한 자. 도로를 만들자고 입안한 자가 한다. 입안한 자는 전부 누구다? 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을 하려면 지정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이들이 사업을 하려면 뭘 작성해?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뭘 받아야 돼? 인가. 인가는 관할관청인 사업을 결정한 자한테 인가를 받아. 그러면 인가권자, 결정권자는 인가를 하려면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서 의견을 듣고 인가를 합니다. 인가를 하면 우리한테 뭐 해줘야 돼? 고시를 해서 알려주는데 이 고시가 떨어지면 이때부터 수용 사용을 하고 수용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이때부터 이제 공사 들어간다 이 말이겠지.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밑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있죠.
요게 중요한 거야.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뭘 하느냐면, 자, 첫 시간은 제가 지금 늘 복습을 하고 있죠. 복습하는데 다음 주에는 여기부터 복습을 하겠습니다. 시세서 여기부터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이게 이해가 가야 나중에 도시개발법이 되고 개발법이 돼야 정비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부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